이강 주제 맡아주신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어요. 조재곤 교수님께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기록조사 과장하셨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익명사전 편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시고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고종과 대한제국,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써왔다. 최근 논문으로는 전시체제기 상공회의소와 상공경제회, 그리고 애산이인과 조선물산 장려회가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진행으로 2022년 상반기 동중시민학교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재원입니다. 또 뭐 주제가 큰 주제는 손병희와 관련된 얘기지만은 손병희가 1894년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던가는 아마 저번에 신용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쪽 전공자시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실 테고, 저는 이제 그 1894년에 이제 전반적인 시대 상황과 또 청일전쟁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보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일전쟁 하면은 이제 그 크게 이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20세기 후반에 이제 1894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갑오격이 시작되고 그런 동아시아 3국은 이제 청일전쟁이라는 경랑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은 이제 그 중국이 이 격언을 하나 만듭니다. 청일전쟁 이후로. 여러분이 중국 가보시면 이제 중국은 홍색 관광이라고 해서 뭐 무슨 마오쩌둥이 간 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이제 이 서양 열강에게 이제 많은 침탈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국가 유물로서 해서, 여러분이 그 위에라든지 여순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전시가 잘 돼 있는데, 물망국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망국치. 국가의 치욕을 절대 잊지 말자는 하고는 이제 딱 네 글자는 물망국치인데, 이 청일전쟁의 이제 그 상황이 중국은 그렇다는 거죠. 중국이 천년 역사에서 중국이 1000년 동안 세계 가장 큰 로마 가는 쌍벽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이고 서양에서 로마인데, 1000년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국치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편 전쟁으로 시작되지만은 실상에 이제 큰 발단은 청일전쟁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나라가 이제 쪼그라들게 되고 그동안 이제 120년 동안 이제 빚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근데 저희가 태어나고 자랄 때는 중국이 가장 쇠한 상태에 봤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역사에 봤을 때는 중국 역사는 1000년 동안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고 가장 문화나 역사나 뭐 경제나 가장 번성했던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이제 패함으로써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이 먹이가 돼서, 전 세계가 먹이가 돼서, 심지어는 조그만 이제 포르투갈에게도 이제 땅을 줘야 되고 뭐 각종 조차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국치를 하다가 이제 등서평에 이제 그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G2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도 물망국치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중국이 이제 청일전쟁 통해서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기간이라면은, 반면에 이제 일본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 상황이.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 자신에서는 이 굉장히 근대 국가로서 발전이 빠르다고 하지만은 실상 일본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세기 후반 돼서 메이지 유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궤도 오르는데 급속한 이제 산업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몇 번의 시도를 하잖아요. 갑신정배 때도 이제 청나라 한번 싸워보고 그 전에 이모골라트 하다가 계속 청나라 때 패퇴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군비 확장적 제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뽑으면 일본의 전체 국가 예산의 50% 이상이 군사비다. 그것도 이제 경상비만. 그 특별비 같은 더 올리면 이제 50% 한참 넘는데, 이
전 국가의 이제 국가의 그 모든 국운을 전부 그 전쟁 국가의 그런 이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총 예산에, 왜냐면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런 경우 많은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70%가 예전에 이제 스웨덴이 제국 시절 때는 70%가 이제 군사비를 썼다. 그런 이제 식민지를 약탈하고 이럴 때 이제 쓰는 비용인데 일본이 어찌됐건 국력을 기울여서 올인해서 청일전쟁을 가까스로 승리하게 되고 청나라에 또 막대한 배상을 얻게 되면서 일본은 역사상에서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성립되는 기간이 청일전쟁이다. 일본 경제사에서는 청일전쟁이 일본 자본주의 성립기고 10년의 러일전쟁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20세기 초반 들어가면 세계 제국에 이제 같이 발돋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일본이 한때는 이제 세계 두 번째 미국 다음에 국가가 될 정도로 이제 번성했다. 지금은 다시 이제 좀 떨어진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와 반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이제 준식민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식민지에 준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뭐 일본 표현에서는 이제 보호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우리는 보호국이라는 표현은 뭐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은 우리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그 다음에 10년의 이제 러일전쟁 통해서 이제 잘하는 이제 일산늑약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외교권이 박탈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군대 해산되고 고종이 퇴위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이제 1910년에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36년간의 식민 압제를 겪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청일전쟁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제 저희가 좀 내용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자료를 찾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이 사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군 기자가 아니라 종군 화가가 합니다. 종군 화가, 종군 화사라고 하는데 이제 종군 화가에 이제 일본화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좀 약간 과장된 그림을 이제 일본 근대사에 시작될 때 이제 이 부세라는 표현을 쓰죠. 한문은 부세라는 게 그 우키오에라는 건데 우키오에가 이제 약간 바뀌는 게 금해라고 해서 니시키에로 바뀌게 되고 니시키에 이후에는 이제 일본화로 됐는데 이 시기가 이제 니시키와 일본화로 이제 교체하는 시간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니시키에 작가라든지 일본화 작가들이 와서 이제 한국 상황을 스케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 한국 관련된 걸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이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복궁 점령이라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굉장히 은폐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 왜곡돼 있고 중국에서는 아예 이걸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중국은 청일전쟁 시작할 때 풍도해전부터 중국은 거론하게 돼서 아예 이 경복궁 자체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경복궁이 이제 점령돼서 이제 군대가 이제 무장해제 당하고 고종이 육패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오개파가 궁극기 피출을 시작하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완전히 뭐 그 국권을 형해화시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조선군은 아주 그 오합지졸처럼 묘사되고 있고 그냥 그 그림에서도 아주 그 열악한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 전투가 시작되는 한반도 전투가 시작되는 해전에서는 풍도해전이고 그다음에 육전에서는 성안전투가 시작돼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청국이 외패하고 야마의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어떻게 이제 전쟁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전쟁에 비극적인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내니까 굉장히 리얼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도. 그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에서 하이라이트는 평양전투고 중국 내 하이라이트는 여순전투가 되겠죠. 여순 대련 전투가 되는데 저희가 뭐 여순 대련, 여순 학살까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평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아주 처참하게 변하게 되고 평양 전체가 완전 그야말로 이제 이 쑥대밭이 되는 이제 왜냐면 평양 인구가 당시 2만이라고 그러는데 청나라군이 16,000명이 있습니다. 16,000명. 그러니까 전 주민이 2만 명인데 16,000명이 가서 그 유린하고 또 청국군이 막 그 약탈하고 막 그 사람들을 거의 막 못살 구는 과정, 또 일본군이 들어가서 또 이제 청국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막 약간 아비관돼서 이제 근데 저는 그걸 이제 평양 이 그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의 주민들이 도망가고 그래서 서울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써서 뭐 179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10집에 9집이 이제 비어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이 이제 서울의 사람들은 도망가고 평양 사람들은 이제 대량 학살이 유지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아주 그 심하게 그냥 그 모가지를 잘라 죽이는 이런 그런 기록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국 관대로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가는데 이제 중국 전투에도 조선인들이 동원된다. 어마어마한 조선인이 동원돼서 그래서 그걸 기록상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본 이 군사 일지나 이런 사전인데 실상 보면 사진에서도 그걸 나타나는 게 이제 그걸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조선인의 이제 물리적 동원은 끝이 없었다. 근데 조선이 병참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복궁 정령인데요. 이게 이제 양력 1894년 7월 23일 날인데 이때 보면 이제 일본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럽니다. 조선군이 이제 먼저 발포했다. 일본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며칠 지나서 선전포가 하는데 항상 이제 남이 도발하고 본인들 응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풍도에도 중국군이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이 중국 군함을 폭파시킨 다음에 중국군이 발포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다 대응을 했다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군이 선제 발포해서 자기들이 방어 차원에서 이제 대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군이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제 도망가고 이제 졸렬한 그거였다. 그래서 그것도 그 표현은 이제 민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비의 군대다. 이제 일본군은 조선군을 민비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서 이따 그림에도 그래 나오는데 이제 실상 과연 그렇겠는가 이제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천황과 이토 히로부미 이 메이지랑 이토 히로부미의 작품이라고 그러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침략의 원흉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보수 온건파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뭐 침략의 의지는 똑같겠지만 가장 강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기획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코라는 사람이랑 외무대신 무스무네 미스인데 이 두 사람이 기획을 해서 결국 이토를 아주 강박해서 이토리는 원래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리가 그때 총리 대신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이토리의 전쟁을 기획해서 전쟁을 상실해서 이토리가 이제 나중에 자기 기록에서는 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마치 이제 대항을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드리죠. 이 사람이 이제 무스무네라는 사람인데 일본 외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망록을 건건록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일본말로 켄켄로코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람의 이 외교 비망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번역됐고 여러분이 도서관 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건건록이라는 내용은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획했고 대만을 정벌하고 이런 과정들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는데 거기다 이제 조선의 보호국화 문제까지 거론돼서 일본이 이제 각종 시나리오를 이제 갑을병정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심지어는 이제 일본이 패망해서 중국군이 일본 본토로 들어온 상황까지도 이제 상정하고 가장 그 좋은 안이 일본에서 최상한이 이제 조선 보호관인데 그게 을안입니다. 을안 가불병 을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을안으로 가는 조선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일본 외무성에도 지금 이 사람이 흉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유일하게 일본 외무성에 흉상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침략의 원흉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의 거의 신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는데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희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청진대 끝나고 2년 만에 죽습니다. 폐병 걸려 죽는 사람이고 고향은 이제 오사카 옆에 가면 화가산이라고 왁가야마라는 데 있는데 왁가야마 출신입니다. 약간 전쟁을 외교적으로 기약하고 아주 집요하게 그 처리하는 외교의 아주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약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호카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일본 내에서 약간 비극의 군인으로 평가된 사람인데 참모차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말로 3스타입니다. 3스타. 참모차장 3스타인데 일본도 이제 대장까지 있기 때문에 3스타는 좀 뭐 상위 고위 그 군인이지만 최고까지 못 간 사람이고 고향은 이제 구마모토 출신인데 구마모토가 이제 일본의 강성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실상은 이제 군사기획은 다 한 거고 이미 1893년에 이 청진이 일으키기 1년 전에 청나라랑 조선을 사전 답사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측해서 조선에 와서 고종도 한번 만나 1893년에 고종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청일전쟁을 기획하고 성공리에 끝났지만 딱 역할은 거기까지 끝난. 그 후로는 출세를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약간 일본 내에서는 뭔가 그 안 풀린 군인 중에 하나다. 열심히 살았고 청일전 승리 이뤘지만 참모차장으로 끝나고 그 이상 이제 대장급이라든지 일본 군벌의 이제 핵심까지 못 갔다. 그건 이제 전통적인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뭐 이 사스마 번이라든지 조슈번가인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사스마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마모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마모토는 사스마 쪽 사람들은 주로 해군인데 이 사람은 육군이기 때문에 출세를 못할 수도 있지만 약간 아까 말씀드린 이 무스 무네미스라는 사람과 카와카미 소로쿠 이 두 사람이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이제 최고 기획자고 핵심 역할이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잘 안 알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카와카미 소로쿠 평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메이지가 선전 조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뭐 이토 히로면 내각에서 이제 해서 메이지는 이제 뭐 지금도 천황 그렇지만 일본 천황이라는 게 힘이 없습니다. 특히 그 메이지는 특히 힘없는 천황이었고 초기 이제 왜냐면 일본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이지가 졸지에 이제 그 교토했던 메이지를 이제 도쿄로 모셔와서 황고에 모시면서 이제 근데 메이지는 잘 본인이 뭐 그렇게 학식도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약간 이 천황의 그 일본 내에서 천황의 발명이란 표현가 있었는데 졸제 그냥 아무 힘없는 그냥 제사장에 불과한 천황이 이제 다시 그냥 미이라 심장방 정도로 되었고 모든 결과는 이제 천황의 제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천황의 제가를 봐서 이제 이 전쟁은 이미 1894년 7월 23일을 경복궁 점령으로 시작된 것인데 불구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선전조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미리 뭐 왕국 점령 끝나고 풍도해전이 25일, 성안전투 29일인데 하루 1일 날 이제 선전조책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도 이제 그 황제가 선전조책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내 이런 이제 원본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조칙해서 그다음에 이제 왕군 점령의 구체상을 보면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는데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천진조약을 통해서 대응으로 들어온다 하면서 그것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이제 그 제가를 받기를 군대를 뭐 한 2,000명인가 했는데 실상은 한 3배 정도 인원을 한 처음에 들어와서 한 6,000명인가 인천을 통해 들어오고 서울에는 이제 그 마포 만리창과 이제 용산 삼각지 일대 이제 텐트를 치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는
청군의 이제 상륙 모습이 혼성 제구여단이 들어옵니다. 혼성 제구여단하면 이제 당시 여단장이 소장인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성 바꾼다는 굉장히 치욕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성 바꾼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을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여기 혼성 제구여단장인데, 근데 아베는 아베 신조 아닙니까? 아베 신조인데 아베 그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박정희가 좋아하던 이제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고, 기시노부스케는 이제 전후 수상을 하는데 일본 총대시하는데 기시노부스케 동생이 사또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수상하죠.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사또 수상이 일본에 진짜 있었는데 그 당시에 60년대는. 그러니까 그 형제간의 성이 틀린 거죠. 큰형은 기시고 동생은 사또고. 근데 이 아베 이제 증조부, 친증조부가 오시마 요시마사 대도 오창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혼성 제고여단으로 와서 이 경복궁 점령하는데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야마구치 사람이고 조슈벌의 이제 핵심이 야마구치인데, 식민지 침략의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역사적 발판이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아베랑 이 뭐 기시랑 무슨 관계? 기시는 외갓집이니까 뭐 성이 틀릴 수 있지만 이 혼성 제구여단장은 이제 분명 본인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데 불구하고 오시마랑 아베랑 완전 틀린 사람 보지만 실상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신선도 가설하고 이제 그 하나의 병참책을 마련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본어의 가장 당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일본어 작가가 이제 구보다 베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보전 미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일본 화가고, 그리고 이 아들과 삼부자가 같이 그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 와서 이제 종군 화가로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놔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일천전쟁 화보집이라는 책을 내서, 저도 큰맘 먹고 하나 샀는데 책값이 비싸서 이 화보집이 한 1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일본 야든 전신대가 이제 서울까지, 인천에서 서울까지 전신선을 가설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잘 알려진 니시게가 바로 이건데,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 점령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일본 공사죠. 오토리 게이스케라 일본 공사고, 이게 일본 군이고, 여기 이제 오합지도를 펴면서 이제 죽어 자빠진 사람들이 이제 조선군이다. 그림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 뭐 일본군이 이제 막 그 총기로 막 찍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그림이 이제 하나로 됐지만은 상황이 다 틀리다. 이게 그 광화문 앞에서 전투가 벌어진 적은 없었고요. 대원군과 오토리는 그 같이 오는 시점이 틀립니다. 대원군은 미리 아침에 들어오고 오토리는 다음에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왕국 내에서 일어난 거 밖의 내용들,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이 이걸 오토리 이걸 이거를 다 그냥 막 섞어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어쨌든 경복궁 침략을 가장 리얼하게 보일 수는 이런 그림으로서, 왜냐면 경복궁 점령 관련된 사진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혼성여단당 오시마 요시마사가 이제 참모총장에게 이제 보내는 장문 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해 보니까는, 이게 방위성 자료에서 이 긴 내용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제 오토리가 이제 새벽 0시 30분에 이제 전벌에서 계획대로 실행하라, 이제 전벌은 간단해요. 계획대로 실행하세요라는 전벌을 하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해서 남대문을 통해 들어오고 뭐 이 담장을 놓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이 외성대라고 하는데 지금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 통감부, 지금 이제 거기 중앙정보부 옆에 가면 그 자리가 통감부 자리가 있는데, 거기 그쪽에 일본 이제 이들이 모여 있는 거기 외성대 집합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이제 안국 보호를 하러 갔더니 안국 내 경복궁에 있던 평양 병사가 먼저 발표해서 일본군이 대응하겠다.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서 뭐
나중에 뭐 그 장의영 병정을 축출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하간 국왕을 또 뭐 극진하게 모셨다고 하지만 이제 국왕을 유폐시킨 겁니다. 국왕을 호위한 게 아니라 유폐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가 이제 도성내 끝나고 끝났지만 또 딴 지역에서 또 전투가 일어나 5군데 전투가 일어났는데 경복궁 밑쪽에서도 일어나고 창경궁 쪽에서 일어나고 지금 내자동 쪽 여러 군데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없이 이제 거의 이제 조선군이 선제 앞에서 그냥 그 일본군이 대응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마지막에 오후 1시가 끝나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명이 도망가는 걸 일본군이 이제 추격해서 응사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이제 아주 그 치열하게 싸움을 했고 조선군이 그렇게 밀릴 이유가 없었다. 왜냐면 조선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제 총이라든지 영국제 뭐 총 그래 군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본군이 교활하게 이제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종의 그 칙서를 위조했다. 아무래도 고종이 이제 병력을 철수하고 이제 발포를 중지하라고 해서 무장해제라고 도성을 떠나라고 이제 고종이 칙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칙서 내용이 없지만은 칙서를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독립협회 회장되는 안경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조된 칙서를 갖고서 국왕이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해산하라 그랬더니 이제 평양모사 울면서 총을 버리고 이제 고향 평양으로 돌아간 내용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 소소한 기록도 나오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일본군은 그렇게 했는데 청국군은 또 자기들이 이제 그린 걸 보면 자기들 다 이겼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은 아산 전투도 이기고 일본군이 이제 무력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 아산 대첩도고 그다음에 그 여기는 외놈이 점거 한경 외노란 게 외놈이죠. 왜 그 노비 한문은 외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노자를 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외놈이 이제 한국 경성을 점령한 이제 그림이다. 이제 왼쪽이 그런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산 대첩도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그린 건데 이제 좀 과장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실상 이제 경복 점령이 이제 일본군의 얘기가 틀리다는 건 일본 전국 기자가 말해줍니다. 그것도 일본이 이런 기사를 내겠는데 이 사람 직접 이제 경복 점령 상황을 이제 취재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오사카 마이치 신문 기자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된 사람인데 다카키 도시타라는 사람이 이제 사건 당일날 이제 송고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어젯밤에 용사에서 이계대 병사가 경성을 와서 왕성주의를 둘렀다. 그 목적은 조선병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은 이제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있는 구보다 베이스는 이제 이 사람 취재하면서 조선군이 이렇게 이제 죽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사후 조치가 이제 경복궁을 이제 무력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전부 이제 그 해산시키고 나서 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군 장비들 다 걷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왕조 500년 보물들이 다 날아갑니다. 경복궁에 있는 이제 약간 그릇까지도 다 들고 갔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보물들은 이제 일본 내로 다 가게 되는데 제국주권에서 일본이 굉장히 치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일본이 다 군인들이 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병인양요 때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그 프랑스 병사들이 이제 약탈해 가는데 그거는 전부 이제 국가에 귀속돼서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이제 많은 부분 반환되지만 일본들은 이게 리스트 없이 다 가져가서 짬짬이 자식들이 이제 돈이 아실 때 이제 경매장에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게 경복궁에 있는 무슨 청아백자니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빼고 이제 이 약탈한 그 군사 무기만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한민병이라고 해서 고노 한민병 뭐 해갖고 한국의 민씨 병사다. 도창 포안을 모두 이제 예치했다. 예치해서 용산 야영으로 보냈다. 이제 조선군의 이제 무기들 뭐 칼이라든지 총포류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보다 베이선이 그려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경복궁 점령 과정에서 이제 사대당이고 그러고 이들은 선제 발표를 조선군이 발표해서 일본군이 방어 차원의 이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사들이 황제들이 충만수 불구하고 국왕의 사격 중기 명령으로 병영 군사들이 통곡하면서 끝내 성을 버리 흩어 달아났다고 이제 당시 우리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고 또 일본군의 그 활동에서 영국 공사가 저를 다니는 사람도 이제 북경주의 공사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평양 병사, 핑양 트룹들이 유일하게 저항했는데 만약 그들이 군과 안으로부터 전투 명령 허락받았다면 많은 수의 일본군들이 훌륭한 상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냥 고종이 해산하라는 명령 받아서 해산한 것이지 그 오합지졸이 그냥 자기 각자 고명사에서 도망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일본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엑소더스라는 표였었는데 서울의 17구공 10집에 9집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도망가는 거죠. 서울에서 도망가서 심지어는 막 한 5년 동안 도망가 있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막 서울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이제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뭐 그런 기록들이 독립신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가보기역학 정권에서는 사대문의 고시문을 게시해서 주민들 피난 가지 말라. 일본군이 너희들 잘 보호해준다 하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그냥 최소한의 가재독을 가지고 이제 서울 떠나서 자기 이제 원고향 있으면 원고향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충청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원고향 없는 사람은 이제 가까운 서울 근교 경기도 지방으로 피난하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였다. 서울이 완전히 절단나는 건데 이때. 그 과정에 이제 같이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위안스카인데 중국에서 뭐 근대 초반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 나중에 이제 통역까지 되고 중국을 들썩거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홍장의 아주 그 핵심 측근으로 표현돼서 자꾸 출세가 빨랐습니다. 젊을 때 이미 20대 때 조선에 들어와서 감국이라는 거는 나라를 감독한다. 아니 우리가 중국에서 청나라 봤을 때는 조선은 거의 석방이라고 식민지처럼 생각했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처럼 생각해서는 이 젊은 위안스카였는데 위안스카도 이거 잘못하다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이홍장에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본인이 너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데 이홍장이 상황이 지금 중차대하니까 너는 그냥 이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즉시하면서 잘 대처하는데 이홍장이 계속 말렸으면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도망가옵니다. 오리동에서 인천을 가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산동반도를 넘어 도망가는데 하여간 본인은 이제 전쟁에서 죽을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진짜 죽겠다고 해서 이제 꾀병을 부린 것 같은데 아마 그다가 위안스카이 이때 대표자가 도망가니까 청나라도 굉장히 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점령 사파가 하나 남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림이 그렇잖아요. 여기 군인들이 막 그냥 군모도 다 벗고 그냥 헌비백산 도망간 일본군은 아주 대응 사격을 하고 있고 이제 요 뒤에는 경복궁입니다. 소나무 숲 뒤에 이제 근데 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하나 보이죠. 여기 첨탑 시계탑이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 구보다 베이선이 상상을 그린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경복궁에는 이게 시계탑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누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경복궁 시계탑 사진.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보면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경복궁에 시계탑이 본 적이 아무도 저희들 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경복궁에 어느 때가 시계탑이 있었다. 그런데 이 1894년 7월 23일 때는 시계탑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없는 시계탑을 그릴 이유는 없을 텐데 당시 시계탑이 있었던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근에 사진도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청국군은 이제 청국군은 일본과 싸움하러 온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과거 농민군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 이제 부탁을 받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산동반도를 넘어옵니다. 산동반도에서 산해관이라든지 뭐 위해 여순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그 대표자가 이제
직내제도 예치차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위안스카이는 이 호남성 사람인데 호남성 사람이죠. 중국 호남성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홍장의 직계 라인들인지 이 예치차오라든지 니에시청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이홍장의 고향인 안희성 사람들, 안희성의 허베이라는 데가 있어. 안희성의 성도가 허베이인데 이홍장이 허베이 출신이 이 사람들이 이홍장 핵심 부하들로서 이미 그 중국의 각종 반란 태평천국남부터 이제 역전의 용사였는데 이때는 이제 늙은 군인이 돼서 이제 전투 의욕이 굉장히 또 조선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일본군에게는 본인들 전혀 질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별로 전투지가 없이도 그냥 이길 줄 알았던 패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예치차오는 이 청전에 끝나고서 사형 선고를 받다가 이제 감형돼서 살다가 감형돼 살다가 죽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1901년 때 뭐니까 이제 의아든 사건 나서 거기 또 열심히 또 싸우다가 의아든 사건 때 이제 그 천진에서 전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섭사성은 전쟁 영웅으로 표현되지만 엽지초는 완전히 이제 졸장으로 가장 유명한 졸장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의 조선 내 최고 지휘관이 이 예치차오라는 사람인데 이 예치차오랑 뭐 섭사성 그 부대가 이렇게 이제 인원을 구성해서 아산만을 들어오는 거죠. 아산만 그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전라도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청일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들어오는 군인들이 이제 그 한 2만 명이 그 평양만 2만 명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본격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뭐 이 압록강을 통해서 이제 육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이미 한 16,000. 그래서 전체 병력이 조선에 들어온 2만 명이 넘었어. 그 주로 이제 거의 평양에 있다가 싸움도 제대로 못하다 나중에 일본군이 진격하면서 이제 패퇴하면서 그때는데 청나라에 이제 그 오늘 출발지가 이제 산해가라지 호텔 베이타이 이런 뭐 여순 봉천님 지금 심양입니다. 심양. 당시에는 봉천이라는 표현 쓰는데 심양에서 여기 들어오는 병사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죠. 일본군도 한 거의 병력이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일본군도 한 2만 명 정도. 일본군은 이제 그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이게 이제 히로시마 대본영이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이제 이 완전 여기 터만 남아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원래 이 대본영이 이런 곳이다. 이게 맞으면 전시 핵심 지휘사령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그 교토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전시 대본을 와서 평양 전투가 일어나는 날에 이제 전시 대본영에 이제 이 천황과 천황 부인 황후까지 와서 이제 전시 대본영에서 이제 칼을 차고 이제 그 임시 어전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전쟁 기지사령부 히로시마가 이제 조선에 가깝기 때문에 히로시마에서 조금만 넘으면 션해탄이고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모여서 히로시마를 통해서 이제 일본은 그 당시 기차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에서 히로시마 모이고 히로시마에서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제 시모노세키라든지 아니 그 건너편에 모지라는 항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일부는 부산 쪽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원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인천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조선에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다가 이제 병천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강변에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제 당시 이 병천사령부에 대한 사진도 있습니다. 용산이 이제 뭐 이 청나라가 이제 그 청전쟁 이전부터 청나라가 잡고 있었죠. 용산 여기가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고 그 전에 청국군이 있다가 이제 일본군이 이걸 접수해서 식민지 쓰다가 일본군이 이제 파일로를 물러나고 그 다음 이제 미군 기지가 되는데 그런 이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이제 초기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일본에서 한 대표적인 국제법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박사입니다. 국제법학자인데 이게 법률 공부를 전공했던 아리가 나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궤변이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일청전쟁의 결과로 조선은 살던 명의상 완전한 독립권을 얻었다.
왜냐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렇지만 이 일본이 조선 독립이라는 건 청나라부터 독립이라는 표현이지 완전한 자유독립은 아니고 독립문도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드는 것이 원래는 독립문도. 그래서 그거는 청에 대한 독립이라는 것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랑 틀리다. 그 독립군은 일본과 협약하여 주권에서 일부분을 의뢰했다. 이게 이제 보호국의 논리를 만드는 거지, 이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국제법자고 책도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보호국 구상과 그 실현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청일전 때 이제 법률적 장치를 만들고 그게 계속 가면서 이제 결국은 조선을 어떻게 집어먹는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저 그림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 하나 다운받아서 했는데요. 일본의 이제 군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문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기에 이토 히로부미면 군인은 이제 이토와 같은 고향인 야마구치현 출신의 이제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할 수 야마가타 아리토모 한문은 산현유붕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제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초법률적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겔로라고 겔로 한국말로 원로인데 원로를 일본말로 겔로라고 하는데 겔로는 헌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는 역대 겔로가 한 10명도 안 되는데 이 초대 겔로가 이 아까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뭐 기타 등등 그 겔로가 있고 나중에는 뭐 그 무슨 재무상도 있게 되는데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사됐고 일본 내무대신하던 그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있잖아요. 정상형이라는 그 사람도 겔로인데 겔로들은 다 이제 메이지신의 이제 그 하나의 최고 공로자들입니다. 근데 이 겔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제 개변하는 것이 이제 이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입니다. 주권선은 일본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이익선은 이제 조선과 만주일 때까지 포함하는 이제 이 주권선과 이익선을 그래서 일본이 한 메이지 시기부터 계속해서 이 주권선과 이익선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이익선까지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만주까지 결국 일본 의도대로 가게 되는데 그 교묘한 개변을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제 이런 논리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미 이제 그 보통 우리는 이 한일 의정사라든지 을사늑약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이미 그 10년 전부터 이미 다 기획되고 있었다. 이 양국맹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이 상호 조선과 공수동맹을 맺는 것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얘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했다가 일본이 또 우리 역사에 잘 아는 삼국 간섭을 통해서 조선에서 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이제 일본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이 완성을 못하고 이제 조선에 물러나게 되는데 이제 러일전쟁 끝나면서 이제 러일전쟁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 시간에 그때 이제 그런 양국명약이 의정서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잠정합종 조관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하는 조선을 어떻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침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미 그 1894년에 만들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다가 그 10년 후에 다시 이제 대한시사강령에서 거의 조항들이 비슷비슷하게 이제 내용들이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화폐 문제도 그렇게 결국 이제 화폐 자랭강정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러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완전 일본화가 이제 법적 화폐 정도로 통용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은 이제 독립 자주, 독립 뭐 영토보전 이게 다 이제 그 레토릭에 불과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전부 청나라의 독립이고 청나라의 자주지 하는 그야말로 그 사전적인 자주와 사전적 독립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을사내각까지 보면 다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연쇄가 돼서 그래서 1879년, 76년부터 을사내각까지 그 다음에 뭐 통감부가 되고 이런 때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풍돌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풍도라는 데는 지금은 이제 그 경기도의 안산시의 이제 대부도 소속인 풍도인데 대부도에서 여러분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면 딱 2시간 걸립니다. 풍도까지. 몇 번 가봤는데 풍도가 조그만 섬인데
이 풍도 앞바다에서 이제 역전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소위 이제 풍도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청국 군함을 일본 군함이 기습 선제 공격을 해서 그 청국 군함을 괴멸시키고 청국군을 이제 그 죽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일본은 교묘하게 각색해서 청나라 군사들이 이제 이 배 침몰하는 배에서 튀쳐나오는 걸 다 본인들이 따뜻하게 받아주고 뭐 그렇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이 청국 군함에는 영국인도 타고 있었다. 왜냐면 이게 영국 상선이기 때문에 당시 승조원들도 영국 사람이고 많은 영국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독일 사람 또 해군 또 고문도 있었는데, 기술 고문도 하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하는 거 보면은 서양인들은 다 그 구조해주고, 중국 그 수병들은 전부 총으로 다 이제 물속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죽이고, 근데 일본은 그래도 한 100여 명을 살아서 헤엄쳐서 살아 나온 것을 이제 샅샅이 추격해서 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근데 그 과정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옷도 입혀주고, 동네 이제 태안이라든지 충청도 그쪽 서산에 지역 사람들은 청나 패잔명들에게 뭐 고기도 제공하고 음식 제공하고 옷도 입혀주고 그랬지만, 일본은 색출해서 죽이는데 급급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안 하고 굉장히 자기들은 따뜻하게 보살펴줬다고 하지만 이제 사실과는 다르다. 성안전투도 보면 일본군이 처음부터 다 이겼다고 보인다 하지만, 실상 기록에 보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거기 전투가 시작된 것이 안성부터 시작했는데, 안성전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안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성안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일본은 항상 아산전투를 했는데, 아산 전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청국군의 본부가 있었지만은 일본군이 청국군이 도망간 그 본부에 가서 약탈은 불가해서 아산전투라는 건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데, 실상 그래서 청일전쟁의 초기 그 육상전은 성안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 그 유명한 이제 일본은 그 전쟁에 죽으면 이제 전쟁에 좀 죽은 사람들 군신이라는 표, 일본은 신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군사의 신이라고 해서 이제 요 마스자키 이 데이도 이제 군신이라는 표현 써서 신사에 봉안하고, 뭐 이 사람은 전부 야수군이 신사에 봉안된 사람들인데, 죽으면 하고 다 야수군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는 이 전투에 졌습니다. 져갖고 그러다가 그 초기 전투에서 이 사람 시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익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마스자키는 굉장히 아주 무용담으로 하지만, 실상은 이 사람은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 안성천을 건너는 과정에서 청나 군사들에게 이제 그 총을 맞고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안성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를 했다는 거죠. 익사. 여기 장교만, 일본 사람들은 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하지만 사병들은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데, 요 중에 이제 이 35명 중에는 죽은 그 익사자가 많이 있었을 다 여기. 그리고 여기 나오죠. 하사들이 23명 익사했다. 근데 마스자키는 총에 맞아 죽었다. 근데 실상 마스자키도 이 사람이 최고 앞에서 전투 대열을 끌고 갔기 때문에 먼저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본 군신을맨에서 익사라는 표현 안 쓰고 졸개들만 익사한 걸로 치고, 이 시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분명한 실체이기 때문에 익사란 거지, 이 마스자키는 이제 전사했다고 표현하죠. 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장담할 수 없지만요. 근데 결국 이제 성안전투는 아주 소규모의 전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징성은 이제 육상 전투의 이제 최초 전투였고, 본격 전투는 이제 평양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본군은 청국군이 일단 결국은 나중에 져서 이제 패잔몽을 해서, 청국군은 몇 달 동안 걸려서 이제 성안에서 전투 졌으면 이제 평양에 이제 본대랑 합류해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를 지나가면 일본군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안에서 패한 군사들이 쭉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가서 이 청주, 그다음에 충주를 지나서 강원도 원주, 춘천, 또 춘천에서 산을 넘어서 거의 함경도 입구까지 가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평양까지 가는데 그게 몇 달 걸리는데, 내가 중국에서 허위복을 해서 중국군들 다 이긴 걸로 표현해서, 이용장은 그 진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태후를 통해서 당시 이제 중국의 최고
이 실력자 서태후 아닙니까? 서태후에게 청국군이 지금 대성을 거두고 있으니까는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태후가 그때 진짜 모르고 1만 명을 또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패전에서 평양으로 도망갈 상태인데 이 상상을 이렇게 청국군이 전투도 아산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산에서 이긴 걸로 해놓고 상을 포상금을 막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청국군은 이제 오합지졸에서 몇 달을 해서 이제 평양으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또 니시키에를 이제 청와대에서 니시키에를 그러는데 청와대 니시키에가 뭐 지금 알려진 거에도 뭐 수백 개가 되지만은 제가 보니 이게 가장 좀 뭔가 리얼한 니시키에 중에 하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노예품을 이렇게 딱 들고 간 이게 청나라 이제 그 병기들 이렇게 일본군들이 노예에 가고 청나라 군사들이 잡혀서 이제 막 액을 벗고 살려달라고 막 빌고 이러는 표현들 일본군은 굉장히 늠름하고 크게 말 타고 이렇게 자랑스럽다면 청국군은 아주 오합지졸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보면 진짜 막 아비규환이죠. 뭐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그 청국군을 이제 비하하는 표정을 이제 뭐 우리말 표현 돼지꼬리라는 표현 돼지꼬리 돈미라고 하는데 돼지돈째다 꼬리 미쳤어. 이게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이게 그 변발하지 않습니까? 변발해서 머리 길겠다는데 그래서 이 돈미들은 이제 그렇게 특별히 무슨 이렇게 포를 잡아서 뭘 할 필요가 없다. 돈미 3개씩 3명 묶어놓으면 서로 못 도망간다는 머리를 다 묶어놓고 이제 돼지꼬리 3명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러는데 그림이 굉장히 이제 과장돼 있고 그래서 모든 니시키가 일본군은 용맹하고 청국군은 뭐 아주 졸려섰고 조선도 뭐 아주 그 표현들이 적나라하고 안 좋은 표현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기 노획하는 과정을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여기 이제 일본 병사가 이제 성안 아산에서 이제 그런 이제 무기 노획하는 그런 그림이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게 좀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고 이게 노예품들은 이제 좋은 말로 전시부 수혜전시만 이제 완전 일본 전국에 각 그 현이나 시에 이제 이 물건들을 순회전시회라는 순회전시회. 그래서 뭐 나고야도 가고 뭐 오사카도 가고 뭐 교토도 가고 일본 각 현마다 이제 이게 1895년까지 계속 이걸 이제 순회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청나라의 이제 군기들 아까 이 엽지초의 부대 장수의 기라든지 이 소씨 장군이 있는 이제 그런 것 아니 심지어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선 부녀의 의복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 성안전투뿐만 아니라 평양전투에 있는 그걸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림에 대해 설명을 굉장히 리얼하게 했습니다. 조선 부녀의 상이라고 표현해서 청나라 군인들은 아주 전투 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부녀를 마구 유린 겁탈하고 그래서 이 청나라 그 부대 막사 안에서 조선 여자가 뭐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자기해서 이걸 발견해서 그걸 이제 습도품을 삼고 이거를 또 그냥 그 순회전시만 한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야스쿠니 신사 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일본이 이게 야스쿠니에 봉헌했다고 자기들 그래서 표현했기 때문에 야스쿠니의 평양에 있는 부녀의 상의가 이렇게 야스쿠니 가 있는 거죠. 요건 딴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중국 노예품이지만 일부 이제 한국 것도 있다. 아까 여기 부녀의 의복이라든지 일부 뭐 밥그릇 같은 것까지 들고 와서 이제 막 순회 전시하고 심지어는 일본들이 이제 가부키를 하지 않습니까? 가부키의 소재가 이제 평양전투 뭐 이런 성안전투 할 때 일본 군인이 또 청나라 군복들을 들고 와서 직접 이제 전직 군인이 청나라의 죽은 사람 청국군 군인의 옷을 들고 와서 그걸 입고 이제 실제로 공연하고 이런 일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는 이제 전투 축하회를 이제 크게 해서 이제 막 이 도쿄에 이제 여긴 저기죠. 도쿄에 가장 유명한 이제 센소지 아사쿠사테라 이제 아사쿠사테라 그 앞에서 이제 이런 하고 또 이제 일본의 제일 큰 공원이 이제 우에노 공원에서도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림도 그려놓고 막 엄청 이런 이제 축첩회 그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압축된 이제 그림을
근데 아까 그 이제 조선 분야의 상이라는 표현이 여기 딱 이게 나오죠. 여기 조선 분야의 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까지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청군의 아주 그 졸렬하고 음란한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 분야의 상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그림 제가 이제 거기서 발견한 건데 요거 이제 일본 각지에서 이제 전리품 전시회라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이제 일본 이 그 군인이 입회하고 이제 뭐 그림들.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게 태극기를 착각하는데 이건 태극기가 아니라 중국의 태극 팔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랑은 이제 관계없는 것이다. 아까 이제 전쟁 영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들 마스자키 나오미 아까 송기치킨 데이랑 이제 또 더 많이 그림 많이 나온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송기데이가 이렇게 도하하면서 앞에 전진했던데 앞에 사람 다 익사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앞에 쓴 사람이 익사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사가 이 사람은 전사보다 익사에 분명한데 익사를 이제 전사로 둔갑시키는 것이라 보고 실상 진짜 가공된 거는 이제 그 나팔절에 이제 가공된 신화라는 거죠. 또 그것도 이름도 이제 바뀝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시라카미 겐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후비병으로서 전투에 참가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시라카미는. 그때 실제 사람은 이제 기쿠치란 그 목구란 사람인데 나무목에다 입구 쳐서 기쿠치란 사람인데 그 사람 걸 이 사람을 했더라고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다가 교과서로 갔다가 다시 바뀝니다. 시라카미에서 기쿠치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시라카미 겐지로 했다 나중에 기쿠치 고에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시라카미 이 나파수 안성을 건널 때 중상을 입어 죽음에 임해서도 항상 진군의 나팔을 취재 불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이제 기쿠치 고에이를 이제 그 사람은 오카야마 사람인데 오카야마 그때 그 검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체를 검시 보고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 이제 나중에 일본인 학자가 밝힌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쿠치 고에이에서는 즉사한 사람이다. 그때 그 관통상을 받아서 즉사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짓말한 거지 일본. 이 사람들이 결국 군신도 실학감에서 기쿠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군신 자체도 이제 가옥조정된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군신 됐다가 이제 전쟁 영웅에서 완전히 그냥 인간 말종으로 평가한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평양 현무를 올라서 혼자 올라가서 평양선을 열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전쟁 영웅 됐는데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뭐 술과 뭐 그 방탕하고 주색 잡기에 빠졌다가 나중에 일본 사람도 창피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1920몇 년까지 살다 죽은 사람이고 근데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전쟁 영웅으로 그렇게 축해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도 그야말로 이제 전쟁 영웅에서 타락하는 이제 뭐 그 하나의 군상 역할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사람이다. 군신이 이제 영원한 군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자료가 좀 길어서 여기 설명 못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은으로 은폐된 황제의 은혜로 은폐된 가족의 비극인데 일본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일본군들은 아주 그 전투지 충만했고 근대적 에리트 군인으로서 했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징병제가 있었고 징병제에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후비군까지 동원된다. 후비군이란 거는 정말 민방위다, 민방위. 일본의 그 세 가지 체계가 있는데 현역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역이 있고 그다음에 후비병이 있는데 예비병이 예비군이고 후비병은 이제 민방인데 민방이 나이가 30 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데 전부 전투에 징집되니까는 이게 이제 좀 길어서 여기 설명 못했지만은 일본은 이제 에이면이라고 시코쿠 일본 서남쪽 시코쿠에 이제 마스야마시가 이제 중심인데 여기서 난 신문에 보면 리얼하게 이 사람이 이제 부인도 없고 혼자서 어린애를 갓난아기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에게
군대를 가라고 이제 그것도 강제로 이제 지역에 천장이 오는 거죠. 천장이 와서 전 애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네 뭐 사정은 딱하지만 황제 부르심 천황의 부르심 받았으니까 안 갈 수 없다. 그런데 어린 젖먹이 막 깐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라 그러더니 이제 그 기록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아이를 죽이고 정군함이라는 표현인데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고 군대 가 있어. 자기 어차피 남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존경한 것도 있고 가족을 버리고 정군하고 그리고 또 실상 일본의 기록 보면 탈영병이 꽤나 많았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얘기 안 하죠. 근데 일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전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3번 숙대밭이 되는데 첫 번째가 평양전투에서 숙대밭되고 그 다음에 또 열전 때 다시 평양에서 이게 숙대밭된 거를 하간 국가에 또 예산 엄청 들여서 다시 복원했습니다. 1923년에 그래갖고 풍경이라고 하는 궁전도 새로 만들고 그래 고종이 또 심지어는 이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될 정도로 다시 복구했더니 곧바로 또 1904년 러일 전쟁이 나면서 이때는 또 청국군과 싸우면 러시아군과 또 싸움하는데 가장 최전선이 돼서 평양이 완전히 쑥대밭 되고 그래도 또 오래 또 있었잖아요. 1904년부터 있다가 그 다음에 1950년에 다시 쑥대밭 되는 거죠. 미군의 공습을 완전히 쑥대밭 되는 3번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을밀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포에 가장 유명한 냉면집도 저 을밀대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현판 저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판 자체도. 요거는 이제 그 일본군이 그 평양 진출하는 이제 그런 작전도를 이제 간단히 당시 일본군대 그려놓은 건데 3가지 방면으로 오는 거죠. 저기 원산을 돌아서 원산 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양으로 진군하는 게 있고 뭐 인천을 통해서 서울 통해서 이렇게 쭉 북상해서 올라가는 경우 있고 또 한편은 이제 저기 그 기진포라든지 당시에는 이제 진남포라고 했는데 지금 남포라고 평양 앞에 이제 남포를 통해서 이렇게 평양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중국군은 다 평양 성내에 있었고 평양 선내 대동강 건너편 평양 선내에 있었고 일본군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또 이때는 뭐 원산지대라고 하는 원산지대였고 상령 쪽으로는 상령지대 여기 상령이죠. 여기 상령지대 여기 상령통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가 있고 원산지대가 있고 또 이제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시마 여단장은 또 이렇게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 또 일본은 일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청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제 요 평양 앞에 진남포가 이제 전투 기지 사령부에서 이제 이때는 직접 중국으로 이렇게 배로 막 들어가는 거죠. 요쪽이 이제 산동반도 배가 들어가고 아니면 의주를 지나서 이제 육로로 압록강을 건너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이제 평양전투 한정됐기 때문에 평양 이북 상황까지는 설정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작전도고 이제 방위성 연구소에 이제 이청전형 평양전투라고 하는 이제 부록의 이런 그림. 이건 좀 그림이 좀 간략도지만 상세도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그림. 병력 배치까지 되어 있는데, 근데 일본군이 이제 근데 근대적 에리트군이라고 하지만 일본군은 이 식량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군대였다. 일본군이 평양투 가는데 딱 이틀 분의 식량을 갖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틀 지나면 굶어야 되는데 평양투가 이틀도 안 가고 딱 하루 만에 끝나버려. 그러니까 일본군이 청국군은 엄청 징발을 많이 해서 쌀도 많고 그랬는데 쌀을 다 놔두고 이제 가니까 그걸 이제 일본군이 다 노획들을 해서 전부 이제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는 양식이 이틀분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징발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황해도 일부나 큰 동네나 뭐 해주나 이런 데가 인구 많지만 여기는 산악지대에서 인구가 별로 없는데 또 그리고 대부분 피난을 갔는데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또 징발하고 또 인력 동원하고 그래서 이제 당시 기록 보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잡아놓고 이제 징발하는데 징발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전부 이제 그 철사줄로 다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부대에 이제 그 인력을 포시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들은 보라색을 칠하고 어떤 팀은 빨간색을 칠하고 이게 뭐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받는데 럴젠트 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근데 청전택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전선에 있는 지역민들은 진짜 인구의 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죽게 됩니다. 일본군이 이제 사람을 재미로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천인참 뭐 만인참이라는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천인참이라는 천 사람 목을 자른다는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 근데 나중에 일본 병사가 수기 자기 기록에 보면 자기 평소에 2한 마리도 못 죽이던 내가 전투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목 자르는 걸 마치 이잡듯이 그냥 수월하게 사람 목을 자르게 됐습니다라는 자기가 이제 집안에 보낸 편지에도 이제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악마들이 되는 거죠. 일본도 동네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하급군인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이랑은 이제 아주 열등한 존재고 그런데 마치 이제 일본을 떠나면서는 이제 하나의 그 소위 그 화해 선민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교화의 대상이 안 되는 굉장히 선택된 무슨 근대적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여러분이 일본의 그 최고의 이제 학자인 전후의 최고의 학자인 사람이 이제 마루야마라고 들어보실지 모르는데 예.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제 이 사람은 학동으로 갔다 온 사람인데 그 태평전 때 이 사람도 여기 평양으로 들어왔다가 만주로 들어왔어요. 마루야마 마사오가 자기 보니까 일본군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일본군들이 동네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별볼 없다고 밖에 나오면 그냥 다 그 조선이나 중국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걸 그냥 근데 그런 전통들이 남았기 때문에 난경 대학살도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런 그 하나의 일본의 최초의 근대적 전투고 일본 국경을 벗어난 전투가 최초의 전투가 이제 청전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그런 하나의 비극은 배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구보다 배성근 중에 좀 특별한 건데 오리 쪽은 그냥 산수하고요. 여기 이제 서흥군수 홍종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친문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서흥군수를 이렇게 부사를 이제 성이 이제 평양강 길목에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잡은 이유가 이 일본군이 협조를 안 하고 뭐 나중에 중국군에 정보를 줬다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고 고리타만한 사람을 해서 이 사람 의관을 막 벗기고 또 뭐 다 불태워버린죠. 뭐 그 지방관은 뭐 목에 칼을 치고 옷을 불태우고 막 그 수염을 뽑고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제 구보다는 이제 그걸 그렸고 옆에서 이제 이게 종군 기자들이 그 자기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사를 이제 치조하는 내용들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역사에서 이제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때에서 이제 조선 정부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서흥부사는 삭탈관직되고 나중에 그 깜빵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끝나버려서 그 후로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고리타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국 최초의 은행 개설 문제를 하고 이 가보년 초기에 이 서흥부사가 우리를 그 은행을 만들고 의회를 개설하고 이런 표현까지 했을 때 굉장히 근대적 에리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이 사람을 이제 아주 고리타분하고 역사의 역행적 사람처럼 만들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 뭐 나중에 좀 오래 뭐가 간직하거나 그러면 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건 청일전쟁의 여파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서만 남는 좀 불운한 이제 한 지방관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지방관이 일본에 줄을 서지 않으면 뭐 이 사람과 다 대동소이하는 이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본이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인데 그 평양 바로 육구에 중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화 가운데 육자다 화를 합쳐서 중화인데 중화 전투를 처음에 일본 기록에서는 조선 주민들과 싸워서 일본군 첩보 장교가 이제 몰살당하는 첩보 장교 팀들이 5명인가 몰살당하는데 그 처음에 조선인과 싸만 걸로 듣다가 나중에 슬쩍 조선이 빠지고 청군이 이제 그 사람들 목을 자르고 뭐 그랬다고 이제 분식됐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 중화 주민들과 일본 그 정보 장교들과 이제
치열한 그 싸움에서 조선 주민들이 이들을 처단하는 내용인데, 근데 조선 주민한테 이제 맞아 죽었다는 게 창피하잖아요, 일본군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중국군과 싸우다가 죽은 걸로 이제 감흥하고, 중국군이 자기들을 목을 자르고 비웠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은폐되고 속이는 것이 많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평양전투 세 가지 전투가 이제 성교리, 모량대, 현분문 전투인데, 성교리는 이제 대동강 그 이남입니다. 그래서 평양성 바뀌고, 모란대, 현무군은 평양산하는데, 이게 그 이 동네가 이제 절단 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래도 그림이 있어서 성교리 덩그러니 이제 뭐 항아리 났고 집들이 다 불에 타고, 이제 일본군은 이제 지난 동네를 전부 불을 태우더라고요. 이게 전통이 그런지 몰라도 그냥 민가를 다 태워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민가 태우는 거는 많은 부분 우리가 가장 리얼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의병들이 이제 근거지들. 그걸 이제 1908년이 가장 의병이 심할 때라고 그러는데, 정미조약 이후에. 근데 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전라도 의병들이 이제 가장 강성하게 했는데, 호남 의병들을 근거지를 해서 호남에 거기 의병군이 홀랑 다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시 종군기자 맥켄지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겨서 알 수 있는데, 한 요 사진으로선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성교리가 그냥 동네가 홀랑 타버리고 이제 이 항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처음에는 이제 성교리도 중국군이 이기다 나중에 이제 중국군이 패퇴하는 모습인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성교리는 또 사상자가 427명이다, 일본군이. 엄청난 전투였고, 그래서 이 전투는 청전쟁 육산 중에 청국군이 가장 잘 싸운 전투이자 일본군이 고전한 전투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이 이제 일제 식민지 되면서 성교리에다가 이제 일본 세운 거죠. 일천 전역 충원비라고 해서 이제 일본군의 이제 그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해방 이후에 다 부서져 없어졌겠죠, 지금은. 이게 이제 평양 전투의 이제 그 간단한 지도입니다. 평양 전투 요도, 뭐 요약 지도란 거죠, 요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대동강이고, 이쪽이 선교리고, 여기가 이제 평양 성내인데, 일본군이 뭐 이쪽으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오고 온갖 데서 이제 협공해서 평양 성내 그 16,000명의 청군과 2만 명의 이제 평양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고용을 당하고, 평양에서는 하루 만에 이제 청군은 도망가고, 동네 주민들은 또 그 와중에 질고의 나라를 걷게 되는 이제. 그래서 약간 평양 전투의 이런 후유증이란 거는, 이 평안도 이쪽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상한청호도 자기 기록에 남니다. 도상한청호는 이제 젊을 때겠지만, 청인전 때 아주 젊을 때 자기가 독립의지 그런 걸 꿈게 된 건 이 평양전투에 참상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청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출신의 많은 평양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 평양전투의 기록이라는 건 어릴 때 기록이 매우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역사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교훈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청나라는 싸움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제 야반 도주하면서 끝나는 건데, 청일전쟁이, 평양전투가. 근데 이걸 또 이제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원래의 그 달밤에 대전 큰 전투가 고려 평양성에서 일어났다. 뭐 중국은 조선이나 고려라는 표현 많이 쓰고, 뭐 서울도 한성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래서 이건 여기 이제 반대로 청군이 이제 그냥 싸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 건데, 일부만 전투하고 주력은 이제 아까 말씀 예치 차원에 도망가고, 또 다른 장수들은 싸움하다 죽게 되는데, 그걸 또 다 청국이 다 이긴 걸로, 뭐 평양도 처음에 이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장 그래서 연전연승한다. 성안 아산에서 승리하고 평양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주 그 승전고를 울리고 있었는데, 실상은 이제는 평양특유는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는, 압록강을 넘어 도망가는 상태고, 그냥 며칠 만에 의주까지 그냥 도망가서 끝나버리는데, 조선 내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압록강 이북에서라든지, 아니면 저쪽 그 산동반도라든지 여순 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그건 이제 중국 관내로 가게 되는 건데, 이 그림들도 이제 중국 측에서 매우 과장되게 그린 이제 기록하다. 평양이 이제 절단나는 게, 평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전통 기자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이제 뭐 문화를 그 중국의 그 주나라의 문화를 그 조선의 한자 문화를 뭐그 전파하고는 이만 기자능이 이제 안에 쑥대밭이 되고 평양 전투가 그러는데 한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자능의 모습들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평양도는 기록하고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냥 몇 개 중에 하나만 저렇게 기록하고서 뭐한 평양도 승려부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보다 베이스는 이제 보면 이제 걔가 이제 막 그 말을 죽은 말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라든지 막 그냥 청국금 막사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일본이 군부들이 이제 갑니다. 일본 군부들은 이제 그 일본들은 그 복장들이 독특한 복장. 지금도 일본인들 그 노동자들 보면 발가락 2개인 버선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일본 그 노무자들 보면 그리고 바지도 굉장히 펄렁펄렁한 바지 입고 다니는데 한 노무자들도 딱 그 독특한 이런 동그란 모자 써야 되고 노무자 복색을 이게 이제 옵션상으로 일본에서 오기 전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복장을 갖추고 오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다음에 기름이 나오지만 이 노무자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 노무자의 대표에서 칼 차고 다니고 요 일부가 이제 일본군의 이제 기자들인데 기자들도 다 칼을 차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돈이 많은 기자들은 총까지 차고 다니는. 그 대상이 뭐나 이제 조선 사람들은 폭도하기 때문에 자기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신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은 나중에 이제 사람을 살육하는데 많이 사용하게 되고 특히 인부들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이제 자기를 표현했던 하등민한 표시 때문에 하등민들이 아주 이제 조선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약탈하기도 하고 다 그냥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건 뺏고 그러면서 많이 죽이는 그 기록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그림만 돼 있는 거죠. 자료를 통해 전체 정리했더니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전체 총 참여 인원이 32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조선에 사망한 자, 중국에 사망한 자, 그 상해 입은 자. 그래서 조선에서 참여 인원이 2만 명, 그 청나라의 전투가 아무래도 크니까 23만 명 되고 대만을 점령하니까 7만 3천 되는데 근데 사망자는 의외로 꽤 많다, 조선에서. 일본이 이거 갖고 이제 조선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조선이 불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군들이 많이 죽게 된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일본군이 죽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질이고 이질 있잖아요. 이질로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로 많이 죽게 되는데 그런 데 속 빼는 거죠. 일본군이라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처음 고기를 먹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 평생. 어물만 먹다가 고기 먹고 설사하고 또 뭐 조선 풍토도 잘 안 맞고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선이 지저분해서 이제 그 특히 이질 걸려서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간 이렇게 일본 그 군이 싸움도 안 하면서 환자가 많고 많이 죽게 되는데 뭐 이거 좀 자살도 있고요. 자살도 있고 뭐 동상도 꽤 많잖아요. 만주도 굉장히 춥기 때문에 동상으로 또 하는 경우들 위장병 가다바라고 뭐 급성 위장병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장병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가고 뭐 이런 이제 좀 상세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일전쟁은 전투에서 사망보다는 청일전쟁은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질병과의 전쟁이다. 질병과 전쟁이라는 표현. 그건 일본이 이제 학자가 표현한 건데 청일전쟁은 이런 전투 과정에 그 사회 죽고 다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죽고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이제 일본군 기록에서 위생이라는 기록, 육군성 예편에는 이 기록을 총 담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스마의 또 주인공이 되는 한국과도 악연 깊은 초대 통감이고 초대 총독되는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육군성에서 그때 이 통계집을 만드는 이게 그 총 6번째 어마어마한 자료인데 그 테라우치가 이제 이 사람도 야마구치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해서 뭐 조선 총독도 되는 사람이죠. 그때는 이제
그 일본군 이제 그 고위 장교로서 그때도 한 원스타급 정도 되는 장교였는데 그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양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그것도 당시 뭐 사진 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신문에도 이제 평양 화보의 8번째라고 해서 이제 여기 그 평양 이렇게 쑥대가 떼고 이제 조선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장망에 들고 이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뭐 당시에 그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그 와중에도 이제 또 항상 일본이 그 강조하는 이제 물건 습득하는 거 이제 이때는 이제 군 인부들이 약탈자가 되는 이제 평양 성내 이제 이게 비단을 꾸러미 들고 가는 건데 이걸 걔네 본인들은 자랑스럽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평양 성내 엄마 거를 다 들고 왔구나 이제 여기는 중국군도 뭐 이게 포승줄을 묶여서 뭐 애걸복걸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뭐 일본군은 굉장히 용감하고 중국군은 뭐 비굴하고 역부들은 또 이거 물건을 다 이제 뭐 말이 전리품이전 평양 시민들까지 다 들고 갔기 때문에 전리품이라도 이제 거의 약탈 수준이다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전투가 이제 중국 관내로 가기 때문에 일본군이 1군과 2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갤로 2명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1군 사령관은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되고 2군 사령관은 오야마 대사남이라고 오야마 이하오라는 사람. 그 사람도 갤로인데 그 사람은 이제 사스마 출신인. 두 사람이 이제 육군의 최고 대표자. 야마가다는 이제 1군을 통해서 평양을 해서 이제 압록강으로 진출하고 오야마는 이제 직접 이제 그 산동만도로 들어갑니다. 중국 관내 전투는 주로 2군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오야마 이하오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여순 대학살. 여순에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큰 농당 아닌데 여순에서 학살된 그거를 많게는 2만, 적게도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18,000명을 학살했다 주민들을. 그래서 가장 이 초기 전투로서 대학살이 시작했는 여순 학살이라고 해서 여수 가면 이제 만인묘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막 죽어서 이제 하나의 동그랗게 이제 봉분 만드는데 만인을 모시는 이제 사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일본군이 지역 주민은 거의 완전 몰살을 시키는 게 이제 여순 대학살이 되는데 평양은 뭐 그 정도 아니지만 평양도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총권이 도망가니까 이제 조선 내 최전선이 이제 의주 아닙니까? 의주 건너가면 이제 압록강이고 압록강 넘어가면 이제 만주로 되니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정부 유무사들이 이제 의주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제 만주까지 가는데 여기 윤웅열의 아버지도 있고 친입하려면 윤웅열하고 이 사람도 친입하는 윤웅열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의원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 장교들 같이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의주에서 이제 여기 보면 운향영문이라고 됐죠. 이게 운향이란 병참인데 병참 사령부의 문이다. 이제 의주에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같이 가는데. 근데 이제 일본군의 일탈과 지역민의 질고란 표였는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일본군이 탭트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이 민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민가 사용해서 조선이 도망간 민가를 자기들이 그냥 마구 점거하는데 근데 땔감들을 어디 쓰냐? 이 땔감들을 뭐 이런 나무들 다 뜯어서 쓰는 거죠. 자기들 땔감 뜯어 쓰고 그래서 동네에서 일부는 돼지나 닭 같은 거 돈 주고 사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본 표현은 징발이라고 하지만 징발이 아니라 약탈하는 거죠. 돈도 안 주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 조선 이제 초가 민가에서 이제 취사하고 자기들 거처하는 모습들을 그보다가 또 리얼하게 이제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인 민가들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를 이제 리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림 중 하나는. 요거는 이제 청일전 지구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제 여기가 현무문이고 평양에서 현무문이고 여기가 이제 모란드인데 모란드 현무문 완전히
그냥 형체만 가까스로 남을 정도로 이제 폐허가 된 사진.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인부들인데 인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복장이 독특하잖아요. 모자 동그란 거 쓰고 뭐 이걸 신발도 이상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물건 들고. 근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이 복장이 아니라 이 50장이라고 하는 50인의 대표입니다. 50인의 대표가 칼을 두고 다닌다. 본인들 호신용이라고 하지만 이 호신용이 아니라 공격용의 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거는 50장만 이렇게 됐지만 일본 인부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칼을 두고 다니는 거 많다는 거죠. 또 사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 속에 칼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 자객서 쓰는 이제 그런 걸 들고 다니는 도 꽤 많았다는 거죠. 하나 일례 사례로서 이제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처형하는 건데 인부들은 조선의 인부들을 처형하는데 이게 사람을 그냥 목을 자를 정도의 사안인가. 이 노성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평안도 사람이고 서안봉이는 농민 서울 삼청도 사람인데 서안봉 경우 이제 방한복 운동한 도중에 이제 버선 331쪽을 절취해서 일본 상인에서 팔아먹었다고 해서 모가지를 잘라 죽이고 노성포는 모포 36배를 훔쳤다고 해서 모가지를 잘라 죽임 뭐 등등. 어린애가 이제 심지어는 어린애가 병 하나 들고 왔다고. 어린애가 병이 신기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코카콜라 병 같은 거 하나 들고 왔다고 어린애를 뭐 몇 달씩은 이제 그 노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그 이군석이라는 사람은 상인인데 작물로 모포 한 매를 맡아주는 거죠. 모포 한 매를 맡았는데 10개월 동안 노동을 시키는 거 완전히 엄청난 노동을 10개월 동안 노동을 시키고 뭐 거의 노예 노동을 시키겠죠 아마.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작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완전 노동을 시키는 거. 어마어마한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기록이 이렇게 좀 상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인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선천의 이문경의 사람은 외투 5매랑 쌀 2가마를 절취했다고 모가지 잘라 죽이고 이 사람 좀 그래도 컸는데 수레를 12량을 절취했다고 모가지 잘라 죽이고 공범이라고 죽이려다가 이제 살등해서 이제 감형시켜서 죽이진 않고 뭐 물품 절도했다고 막 벌기를 35대 치고 뭐 이 사람은 그 모포 절취했다고 벌기를 뭐 70대까지 치고 70대 치면 거의 사람 병신 됐는데 당시로서는 이런 이제 상세할 정도로 이렇게 리얼한 기록들이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여기 이제 제가 보면 그림도 가장 리얼한 그림 하나인데 이 일본이 한때는 안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이. 근데 이게 일본 내에서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본이 안 보여도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개되는 건데 청궁 포로를 이제 잡아서 그냥 차례차례 목을 자르는 건데 이게 수박처럼 된 게 이제 빨갛게 다 피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모가지가 달랑달랑 잘라갖고 근데 이걸 이제 마치 자기들은 청궁 포로를 이제 잘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일본밖에 차원에서 여기 나머지 포로들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저항한 포로들은 목을 잘랐다고 해서 이게 20몇 명인가 잘랐다는데 여기는 한 명 조선 사람들 포함되어 있어요. 중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요 앉아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이제 유명한 장수가 된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중자 지금 말하면 중력급 정도 된 사람이고 후쿠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독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제 말 타고 해서 브라디보스톡 지나서 일본을 왔다. 그래서 말 타고 이제 시베리아 횡단했다 해서 단기 장군 말 한 마리 타고 이제 왔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된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일선 지휘관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 차명을 이제 기획한 사람이죠. 여기 이 그림이 굉장히 리얼한 그림이고 여기 기록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거 한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도 좀 리얼하고 이 그림도 이제 좀 그런데 일본이 매우 강조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청국군 부상하니까 극진하게 치료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제 자기들도 치료를 못한 입장에서 청국군 이거는 이제 보도용 사진은 분명하다. 이거 굉장히
사진을 찍기에 이렇게 돼 있지. 이 사람들은 포로를 잡으면은 이 많은 부분은 이제 일본으로 압송해서 마츠야마라든지 뭐 나고야라든지 오사카 포로 수용소하거나 아니면 직결 처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막 사람 목자는 재미로 이제 서로 경쟁한 목자르기 시합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리얼한 기록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야말로 대용인 그 사진에 불과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조선의 전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끝나는데 이거 뭐 12월 달 그다음에 다 해까지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조선 인부를 이제 중국 관내로 동원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일본 인부가 이쪽에는 이제 의주 쪽에는 좀 많다가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일본 인부는 줄어들고 조선 인부가 늘어나서 심지어는 이제 여기 1월 달에 해를 건너 1월 때는 조선 인부가 평양에서 하루에 12,000명씩 딱 간다. 그러니까 약간 뭐 평양 전체 시내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온 동네 사람들 잡아와서 이제 인부를 시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당시 기록은 아니지만은 10년에 이제 이런 사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잭런던의 사람은 이제 미국인 종군 기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강철군화라고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강철군화의 저자로서 이 사람은 기자보다는 이제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근데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피난민의 사진을 리얼하게 이 사람이 널쟁기 때문에 사진기가 있어서 있었는데 당시 피난민들의 이런 전형적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10년 전 평양전나 이럴 때도 이걸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사진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더 리얼한 사진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은 이 사람들 중국인 인부들이고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조선인 인부들이 간혹 보입니다. 여기 저 사람 딱 조선인 옷인데 그러니까 조선인 인부, 중국인 인부, 일본군 이렇게 해갖고 중국 관내에서 따구사인 다는 데는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남만주일 텐데 그러니까 일본군과 조선 인부들이 이제 압록강을 넘어갔다. 근데 이걸 기록을 남기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조선 인부를 기록에 넣다가 나중에 인부의 기록을 빼버립니다. 그게 국제 분쟁이 될 수 있다면 조선 사람을 중국 관내까지 동원하는 건 문제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중에 빼지만 사진은 분명히 남아있다. 이 사람 분명히 조선 청군과 복장과 아예 틀리다. 이 사람 상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이 분명한 거죠. 기록으로서 이제 인부들이 가는 게 이제 그림으로서 보이고 일부 기록에서는 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얼빠니 이제 조선 이제 대신 군부 대신 이제 조연과 그 일행들이 이제 진조라는 데는 대련 바로 옆에 있는데 금주라고 하는데 성도 있었는데 성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일본군이 이제 전부 파괴시켜서 제가 금주를 한번 가봤더니 이제 꽤 먼데인데 일본군이 입문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친일 인명선에 포함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조이라는 사람 친일파로 유명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절단나고 있는데 일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 관내까지도 이제 축하 사진을 파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청일전쟁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부산서 배 타면 2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는 부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당일치기 이제 보고 먹으러 가는 데인데 여기 가면 이 일본에서 가장 보고가 유명한 동네 여기거든요. 일본은 보고를 후구라든지 후구는 발음이 후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후구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청일전쟁 이제 기념관 여기 아래 보면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의자, 책상 뭐 여기 사진들 그림들이 딱 있는데 여기 이쪽 보면 이제 큰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 풍범로한 여관 있고 여관 옆에 여기 보면 이제 보고로 이제 동상을 만들었어요. 보고 동그랗게 보고 동상이었는데 일본 사람 이제 보고목으로 많이 오는 데고 이 시모노세키가 이제 청일전쟁 강화로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야가 되지만은 이제 조선은 이제 일본이 원하던 보복 체제로 가게 되면서 청일전쟁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좀 두서없이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갔고요. 그 일본에서 찾은 것도 많고 또 국내에서도 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일본의 방위청이라고 있으면 방위청은 방위연구소라고 있는데 방위연구소 아니면 그 일본 국회도서관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지방에 가면은 그 현립문서보관소가 현립도서관 현립문서보관소에서 이제 병사들의 뭐 종군일지 같은 걔들은 그 각 자기들 현에서 난 분들은 이제 깬사라고 하는데 현의 역사 기록들이 우리는 이제 지역사를 굉장히 좀 우습게 알지 일본은 도서관 가면 딱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현사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일본 사람도 가면 자기 고향의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랑 틀리게. 그런데 보면 이제 일본인들이 당시에 이제 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좀 그 후손이 이제 개봉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가 잔인하게 그 하는 뭐 목 자르고 이런 데도 나오기 때문에 사람 목 자르고 막 그냥 리얼하게 일기를 남겼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이름은 절대 빼달라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걸 알고도 이제 한국 와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름 빼다는 건 그래도 빼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과거의 그런 이제 악행 같은 그 제발 좀 빼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공개하는 것은 좀 그것도 그 실무 사병급에서 뭐 전쟁을 기억하거나 무슨 고위 장교도 아닌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적어도 뭐 지명 정도. 그래서 거기 나온 유명한 게 도쿠시마 상등병이라고 했는데 도쿠시마 현에 이제 상등병의 수기가 굉장히 아주 리얼한 그 하는. 거기 보면 이제 동학농민군을 그 처벌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 분살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측에서는 분살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 그래서 6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구나라는 이제 그냥 동네를 불태우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냥 아니 뭐 사람을 죽이는 거를 뭐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이 한 마리 못 찾던 내가 이제 사람 목 자르는 걸 그냥 이 잡는 것처럼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악마가 돼가는 전쟁이 오래되면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농민분들은 그 처음에는 그 청국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 조선의 기본적 입장이 청국은 진짜 그야말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 천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중국 군찰은 천병 천자의 병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적한다기보다는 그들은 이제 극진하게 모신다고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군이 진압하러 온 사람들이 청국군인데 근데 농민군 진압은 하지 못하고 이제 이 성안조 때 패배하면서 가는데 일본 청국군이 이제 전라도까지 따라간 농민군 전라도 장성까지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농민군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군들이 이제 후하게 대접해주고 그러다가 장성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청국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시에 뭐 하간 전통적인 사대 방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방식이 틀린데 일본군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그 일본은 우리 뭐 전통적으로 이제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임진왜란의 경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말은 이제 하지만 아까 중국에서도 그 일본 사람들을 이제 외노란 표현 쓰죠. 우리도 그 당시 기록 다 외노라고 외노라는 건 외놈이다 외놈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들 이제 사륙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난다. 충청도 천안의 경우는 그래서 그 농민군이 일본 군과 인부 7명인가 처단한 천안의 남산이라는 데서 그 기록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중국군에 대한 방식과 일본군에 대한 방식은 매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일본과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이제 악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본은 지금도 파벌이 심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군은 조시고 해군이 사스마고 그래서 해군에 무슨 우리 잘 아는 이제 럴즈 때 최고 영웅되는 도고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사람도 군신인데 일본의 이순신이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도고 해야치로는 이제 그야말로 가고시마 사람이 가고시마가 사스마의 가장 중심지고 그 다음에 가고시마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마모토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거기 사스마에서는
근데 이제 사스마는 해군 중심이라면 야마구치 조슈는 이제 육군과 이제 국내파인데 이제 그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딱 그 보통 청일전쟁에 참여했다가 러일전쟁 가면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안 났지만 러일전쟁의 총기획자는 청일전쟁 때 이제 대작급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가오카 가이시라고 있는데 장강회사라고 그 사람은 청일전쟁 때 이 경험을 통해서 10년의 러일전쟁 때는 이제 참모차장 최고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가미도 이제 청일전쟁 기획자인데 더 갔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의아한 사건 진압자로 갈 수 있고 러일전쟁 갈 수 있는데 금방 옷을 벗게 된다. 그래서 저도 책을 사왔는데 좀 그 제대로 많이 안 읽어봐서 구체적으로 그 결론은 어떻게 모르지만 하여간 일본에서는 그 저자의 제목도 하여간 뭔가 풀리지 못한 군인으로서 부제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가가미. 그래서 역사에서는 청일전쟁으로 끝난 사람이죠.